네, 안녕하세요, 공주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명도라는 단어를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사전적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낙찰받은 부동산에 누군가가 살고 있을 거잖아요. 뭐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임차인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 임차인, 그 기타 점유자들을 내보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매매를 했을 때는 사실 뭐 필요 없는 절차긴 하지만, 경매를 할 때는 반드시 또 필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행위를 명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내보내는 거지만 사실 쫓아낸 거인 건가요, 사실? 사실 이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소유자인데 처음에 아파트를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보통 대부분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사업을 하시고 뭐 카드 빚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직원들 뭐 급여도 있을 거고, 거래처에 줘야 되는 돈들도 있는데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지급 못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소유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이걸 이제 매각 절차를 통해서 그 대금 완납이 되면 그 대금을 가지고 이제 거래처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일반 매매는 내쫓지 않는 거고 경매는 내쫓는다? 사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한 거니까 당연히 점유자가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건데,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명도를 할 때 명도비, 그러니까 이사 비용이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이사 비용을 주면 우리가 명도하기가 더 쉽다, 당연히 이사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꼭 이사비를 줘야 된다라는 명목은 없는 거고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만약에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 받으면 최후에는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강제 집행이라는 걸 또 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거기 집기류라든지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야 돼요. 그럼 빼기 위해서는 또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그 짐을 그냥 복도에다가 내놓는 게 아니에요. 또 창고에다 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결국에는 비용과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또 비용이 또 들거든요. 그럼 비용이 들면은 낙찰자한테는 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300만 원을 줄 필요가 없이 뭐 150만 원, 100만 원을 차라리 점유자한테 돈을 좀 지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사 비용을 당연히 줘야 된다라는 형태로 좀 와정이 된 것 같아요. 아파트가 10평짜리가 있고요, 100평짜리가 있어요. 그럼 똑같을까요? 그럼요. 그거부터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장제 집행도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평수 기준 중요치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짐의 양이 중요한 거. 100평인데 TV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10평인데 10평 집 가득 짐이 차여 있어요.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짐이 많은 데가 비싸겠죠. 그래서 기준은 우리가 잡을 때 짐을 양을 보는데, 사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일반 매매할 때처럼 집을 전부 다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은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평수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평당 뭐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이런 형태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세입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소유자예요. 그리고 우리 PD님이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경매가 나왔어. 근데 경매가 나왔는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낙찰을 받고 법원에다가 대금 납부를 하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임차인분한테 돈을 줘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돈을 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PD님이 2억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2억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가거나 뭐 할 때도 특별히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PD님이 2억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2억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근데 낙찰자가 와서 이사 가셔야 된다고 압박을 해요.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바로 그럴 거예요. 법원 가도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법원 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재테크하는 수단을 또 많이 하긴 하지만, 내가 재산을 지키려면 경매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전세 보증금이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을 받느냐 배당을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명도에 대한 난이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배당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뭐 용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돈을 받아간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세입자가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낙찰자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전 소유자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전 소유자가 당연히 상황이 힘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나갔을 거잖아요. 사실상 받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세 피해자분들이 이제 형사 소송을 많이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 받았다고 형사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정말 재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할로 형태로 해서 상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숨겨놨던 재산을 빼서 돌려준다든지 그런 형태로밖에 받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매를 또 입찰해서 또 수익을 내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게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경매에 자꾸 참여를 해서 입찰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분들이 배당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요.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촬영일 기준으로 제가 다음 주에 강제 집행을 해요. 원래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다음 주에 강제 집행까지 하면은 3번. 근데 제가 직접 경매 명도한 것만 70건 정도 넘고 저희 수강생분들까지 하게 되면 100건 이상이 넘어요. 넘을 수밖에 없어요. 또 특히나 제 수강생분들은 다가구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죠. 근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랑은 좀 다르게 그 명도를 할 때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임차인을 내가 월세를 줬어요. 근데 월세를 납부를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문을 강제로 열어가지고 짐 막 빼잖아요. 그거 불법이에요. 아 진짜요? 불법이에요. 근데 드라마에서 그렇게 연출이 되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월세 안 내면 짐을 빼도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명도 소송을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세상이 좀 돌아가야 되고 채권자들이 빨리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명도 소송까지 하게 되면 기본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려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들 거고 절차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많은 분들이 경매에 참여를 안 하겠죠. 경매에 참여를 안 하면 매각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채권자는 돈 못 받겠죠.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에서는 명도 소송 없이도 인도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인도 명령 제도는 말 그대로 인도를 명령한다. 그 점유자한테 인도를 해달라는 그런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 명령 제도는 명도 소송 없이도 우리가 낙찰 받고 잔금 치자마자 법원에다 바로 접수를 하면 인도 명령 결정문이 바로 나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정문이 나와서 강제 집행 신청을 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강제 집행을 하는데 다음 주에 강제 집행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 집행 계고라는 게 있어요. 강제 집행 계고라는 건 이 상대방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오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짐을 빼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강제 집행 계고에 대한 종이를 딱 붙여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나가지 않을 경우에 그때 강제 집행을 하겠다. 근데 그때까지 안 나갔어요. 법원이랑 인부들 동행해서 강제적으로 짐 뺍니다. 그분이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리면 진짜 경찰 불러서 나중에 문제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기다 보니까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옵니다. 뭐 경찰 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 부동산인 거거든요. 아파트를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짐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안 되고 이분도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제 집행을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냐면 관리비가 한 700~800만 원 밀려있다. 근데 이 관리비를 납부를 제가 다 해주면 그때 이사를 가겠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사실 경매에서는 관리비는 낙찰자가 전부 다 승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안 냈다 하더라도 제가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모를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넘어갔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1층이었거든요. 저녁 10시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에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1층 베란다에서 짐을 빼가고 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짐에 따라서 비용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냅두셔라, 그냥 다 가져가게 냅두셔라 해서 그분이 야반 도주를 이틀 동안 하셨던 그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은 이제 물건을 빼면 이삿짐 센터 차가 다 와요. 거기에다가 짐을 다 넣어요. 짐을 다 넣는데 그 법원에 따라서 집행관 사무실 다 있거든요. 그 집행관 사무실과 연관된 창고가 있어요. 컨테이너 창고. 그러니까 토지가 뭐 한 2,000평, 3,000평 되는데 컨테이너 막 10몇 개 있는 데 있죠. 네네네. 거기가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서 그 컨테이너 칸에다가 짐 다 넣어요. 근데 그 짐을 넣으면 보관료가 또 생기겠죠. 왜냐면 그 창고도 개인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 보관료도 저희가 냅니다. 보통 뭐 한 3개월치 정도? 한 달치나 3개월치 정도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그 보관료도 내요. 보관료가 그게 뭐 짐에 따라서 톤수에 따라서 다른데 뭐 3개월이면 한 150에서 200 정도? 그러면 이제 그 창고에다 넣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 동산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 경매죠. 부동산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동산은 집 기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산을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제가. 동산 경매를 넣어서 괜찮은 물건, TV나 뭐 이런 가전제품 있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요. 그럼 그 낙찰 받는 돈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소유자, 점유자분께서 필요한 짐일 수도 있잖아요. 협의를 하는 거예요. 요거 제 짐 가져가는데 이사비라든지 이런 것들, 보관료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져가는 조건으로 뭐 보관료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점유자 물건을 점유자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동산 경매까지 했습니다. 근데 대박인 건 아까 그 아파트 있죠? 이틀 동안 야반들이었다는 거. 그때 물건을 좋은 물건만 다 빼갔어. 막 냉장고 막 비싼 것들 있죠? 그런 것만 다 빼간 거야. 그러면은 집에 남아있던 거는 다 쓰레기였어요. 그럼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쓰레기도 감정을 해요. 감정을 해서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고 그 쓰레기가 제 소유가 됐잖아요. 이 쓰레기를 이제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럼 그때서야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처리를 하면 끝나게 됩니다. 사실 강제 집행을 해서 동산 경매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희박합니다. 강제 집행 이제 실제로는 지금 2번 했고 다음 주 빼면 2번 중에 2번 다 동산 경매까지 갔어요. 하나는 제가 상가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집에 있는 물건들 하잖아요. TV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상가가 하필 약품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마약, 향정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1대1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문을 닫았었을 때 그 약품은 다 가져갔는데 나머지는 의약품이잖아요. 근데 의약품은 우리가 마음대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에 넣어서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또 우리가 별도로 보건소에다 신고를 해서 의약품 처리 업체를 불러서 또 처리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구를 지금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 저는 다가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상가도 하고 빌라나 아파트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명도 불인이고 처음이신 분이면 당연히 걱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끗 차이입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보통 아파트면 뭐 한 10% 정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5억이면 5천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는 남들이 다 두려워하는 명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명도라는 게 두렵고 걱정이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게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도 명도를 해야 될 가구 수가 최대 19가구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접근을 못하는 거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돈을 뭐 1억, 2억 더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덜 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명도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수익이 나는 거고 근데 어려운 부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걱정을 너무 많이 했나? 실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내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명도라는 게
그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당하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 잔금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다 한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또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이자를 또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요구할 건 요구하시면서 저렴하게 받으셨으면 그 상대방 임차인분한테 시간도 좀 드리고 여유롭게 명도 비용까지 좀 드린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모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알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니까 일단 바로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다가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라이브 세미나에 참여하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